KCC는 시즌 전 7개 구단 감독들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할 만큼 기대를 한데 모았습니다. MVP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이승현, 송교창, 최준용 무려 3명이나 되며 허웅이라는 확실한 스코어로 살림꾼으로 자기 몫을 해주는 정창영, 가드를 보강하기 위해 데려온 이호영과 3&D 자원 이근희, 전준범까지 타 팀에 비해 벤치 뎁스가 두터운 것은 아니지만 크게 빈틈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약점을 꼽는다면 라거나의 기량이 하락하고 있고 라거나의 보유로 인해 타 팀의 A급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만큼의 재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로 골머리를 앓은 KCC이기에 올 시즌 시작 전 최우선으로 계약을 염두에 둔 선수는 직전 시즌 실력과 인성 모두 검증된 디디딕 로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DB와의 스토브리그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현재 소노에서 활약하는 오누아쿠였지만 연봉과 여타 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채 2022-23 시즌 NBA G리그에서 평균 29.7분 출전하며 15.5득점, 12.5 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G리그 통산 더블 기록을 지니고 있는 알리즌 존슨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리즈 존슨은 컵 대회에서 자신이 직전 시즌 NBA 무대에서 활약했음을 인증이라도 하듯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KCC의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접하며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즈 존슨은 확실한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슛이 없고 트랜지션 상황이 아닐 경우 내외곽에서 확실히 득점을 쌓아준다기보다는 꾸역꾸역 우겨넣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유기적인 수비 전술을 선보이는 KBL 리그에선 맛있는 먹잇감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공격에서의 강점 역시 서서히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존슨은 수비에 약점이 있던 선수였기에 상대 빅맨 웨인과 매치업이 불가했으며 있는 선수를 수비하더라도 팀 수비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어느 순간 KCC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부상과 컨디션 안조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 수비의 부담이 더 가해진 것도 맞지만 존슨은 애초에 BQ가 높지 않았기에 팀 수비에서 따로 노는 모습을 빈번히 노출했습니다. 더불어 최준용 선수가 KCC 입단 당시 라거나를 예전의 위용이 있는 라거나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라거나는 최전성기 시절 모습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서서히 주전 외국인 선수 자리는 라거나의 차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출전 시간을 비롯한 불만이 쌓여왔던 알리즈 존슨이 출전하라는 감독 말에 불응하는 즉 태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KCC는 외국인 선수로 3년 연속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국내 선수들의 셀러리 캡을 오버한 만큼 윈나우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KBL 리그에서 우승에 있어 제일 중요한 퍼즐인 외국인 선수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KCC 측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의 리그도 한창이며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KCC는 존슨의 대체자로 어떤 용병을 뽑아야 최강팀의 면모를 보이며 우승할 수 있을지 얘기해봅시다. 현재 KBL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팀들의 용병의 유형은 1번 원희 마리히와 같은 전형적인 5번 유형의 선수 혹은 2번 로슨 베스와 같은 3.5번 유형의 선수를 보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KCC가 1번 전형적인 5번 선수를 영입한다면 분명 수비에서 안정감과 함께 다른 선수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것이며 야투 난조 등으로 팀 공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밑에서 확실한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웅, 최준용, 송교창 모두 2대2 공격에 장점이 있는 만큼 공격에서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해 줄 것이기에 원희, 마리히와 비견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의 위험을 떨칠 것입니다. 2번 3.5번 유형의 선수 존슨을 겪은 KCC 입장에서는 2번 유형의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유의해서 볼 부분은 KGC를 플레이오프에서 전승 우승시킨 썰린저와 같은 BQ와 내각 득점 수비 능력일 것입니다. 썰린저와 같이 육각형의 모습을 보이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최우선 쪽이고 원하겠지만 쉽게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데 스페이싱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에서의 장점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며 여기서 로슨, 베스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갈지 BQ와 수비 능력이 있는 선수로 갈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슨, 베스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선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 단기전에서는 공격이 막혔을 때 확실히 활로를 뚫어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KCC에서 최준용은 기회를 만들어주며 트랜지션에 강점이 있고 송교창은 두루 좋은 역할을 하지만 마무리에서 다소 아쉽고 허웅의 경우 외곽이 막히는 경우 공격에서 팀적으로 답답함을 보이기에 확실히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을 통해 공격에서 득점을 책임지며 다른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비에서의 문제를 보이겠지만
송교창은 현재 3.5번 포워드 국내 선수 중 수비가 좋은 편이고 최준용 역시 블록과 리바운드에서 힘을 보탤 것이며 이승현은 애초에 수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에 조금 더 합을 맞춰 팀 수비를 대응한다면 수비의 약점을 공격의 파괴력으로 상쇄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한국 농구에서 단기전은 수비지 농구 제대로 몰라?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전에서는 수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감독님들의 수비 대응 전술은 감탄을 일으킵니다. 저 역시 우승을 위해 수비는 외국인 선수 퍼즐만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CC의 현재 상황에서 불안한 수비력을 끌어올리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공격적인 쪽으로 가되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슨과의 이별은 당연한 수순인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KCC가 우승을 하기 위해 데려와야 하는 유형의 선수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